네, 많은 분들이 줄기세포에 대한 궁금증 참 많으시더라고요. 먼저 이 줄기세포를 활용한 이 성형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. 그 줄기세포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요, 골수이식 생각하시면 돼요. 골수이식. 골수이식 할 때 줄기세포 쓰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줄기세포가 뭐냐면 이제 성체가 되지 않은 세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세포는 다른 세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이제 골수를 저는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. 지방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세포들은 다른 세포로 바뀔 수 있어요. 물론 지방세포가 될 수도 있고요, 뼈세포가 될 수도 있고요, 연골세포가 될 수도 있고요, 피부세포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어떤 세포로 변화하기 전 단계의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주로 성형외과에서 쓰는 줄기세포는요, 그 지방 이식을 할 때 네. 지방 이식의 생착률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.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직접 주사를 해서 피부가 좋아지게 만들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럼 성형을 한다고 하면 주로 어떻게 좀 이용이 되는 건가요? 지방이랑 같이 섞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예를 들어서 뭐 가슴 성형을 한다고 하면 네. 줄기세포를 더 추출을 해서 가슴에 주사를 하게 되면 지방의 생착률을 꽤 올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결과가 훨씬 더 좋죠. 엉덩이에도 그러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? 다 똑같습니다. 얼굴이든 엉덩이든 손이든 이제 피부 자체도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. 네. 지방의 생착률도 올리지만 그 피부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피부에 주사를 직접 하게 되면 피부 결도 되게 많이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도 좀 좋아지고 지방의 생착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형외과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장 포커스가 돼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줄기세포를 이렇게 성형을 했을 때 아무래도 장단점 있을 것 같거든요. 그 마르신 분들한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가슴 같은 경우에 양쪽에다가 200cc씩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 400cc가 필요하잖아요. 400cc가 필요하면 800cc 정도의 지방을 채취를 해서 걸러낼 거 걸러내고 나면 400 정도의 지방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. 줄기세포를 쓴다고 하면 그 외에 한 200~300cc의 지방을 더 뽑아내야 돼요. 그래서 마르신 분들은 줄기세포를 하는 게 좀 많이 힘들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지방 이식만 하는 게 맞고, 지방이 충분히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생착률을 많이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줄기세포를 같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수술할 때 줄기세포만 활용해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지방이랑 같이 섞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? 네,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. 그래서 뭐 피부가 좋아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그냥 줄기세포만 추출을 해서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지방 이식을 할 때 생착률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정말 요즘 줄기세포에 대해서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.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? 줄기세포는 이식보다 추출이 더 아프다고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이 아플까요? 그 잘못 생각하시는 게 줄기세포라는 걸 따로 채취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. 네. 하는 건 지방을 채취하는 거예요. 줄기세포를 뽑아내는 거는 그 지방을 흡입을 하면 그 세포 사이사이에 줄기세포가 끼워져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몸 밖에서요, 장비를 통해서 줄기세포만 따로 추출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방 이식을 하는 세포는 그냥 지방 전체를 몸에다가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네. 줄기세포를 쓸 때는 그 일부의 지방을 뽑아서 그 속에 있는 줄기세포만 따로, 그러니까 엑기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. 그것만 따로 뽑아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줄기세포 시술을 한다고 해서 통증이 더 가는 거는 아닙니다. 그럼 줄기세포 이렇게 시술을 하면 몸 안에 뭐 계속 남는 건가요?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건가요?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좀 애매한 개념인데요. 이야기한 것처럼 줄기세포라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세포로 전환이 되는 세포예요. 100% 전환이 되느냐면 그거는 아니겠지만 네. 우리 몸에서 어느 망가진 부위가 있으면 고기를 메꿔줄 수 있는 세포들이거든요. 그래서 내 피부가 손상이 많다고 하면 피부를 메꿔줄 수 있는 거고요. 뇌 관절이 망가져 있다고 하면 관절 세포가 될 수 있는 세포들이 줄기세포예요. 그래서 앞으로 연구가 될 것도 되게 많고요. 이제 더 나아가면 굉장히 많은, 그러니까 뭐 정맥으로 쓰든 뭐 당뇨 환자한테 쓰든 뭐 여러 가지, 요즘 파킨슨에도 쓰고 있고요. 피부병에도 많이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 밝혀진 것보다 연구할 게 더 많은 대상이기는 한데, 네. 분명한 거는 지방 이식의 생착률을 올리거나 피부가 좋아지는 데는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 그럼 줄기세포로 가슴 수술을 하신 분들은 좀 주의해야 할 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? 뭐 따로 있지는 않고요. 아무래도 지방 이식하고 똑같은 주의사항이죠. 그래서 고기 주사를 했을 때 아무래도 생착률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식사 같은 걸 당연히 잘 하셔야 될 거고요. 네. 그 다음에 생착이 될 때 너무 많은 움직임을 가진다든지
아니면 너무 열이 나는 일을 한다든지 하면 생착률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상적인 상식적인 것만 좀 조심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지방 이식보다는 생착률을 많이 더 올릴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비싸겠네요. 아무래도 시간도 조금 더 많이 걸리고요. 몸 밖에서 어느 장비를 써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놓는데 비용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도 좀 더 추가되는 시술입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줄기세포와 관련해서 궁금증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영상 보시면서 줄기세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진성형외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